실비보험 가입자인데 이런저런 보험 다 가입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될 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실비보험 이외에 필요한 보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험은 진짜 없어도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보험 설계사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실손의료비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병원 진료 후 수령하게 되는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실비보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보장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항목을 보시게 되면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금이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비인데, 여기서 전액 본인 부담금은 급여 항목이긴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00%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자면 1차나 2차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본다든지, 비응급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등등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수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통제가 불가능한 비급여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비급여에 해당된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임의 비급여만 아니라면 비급여 의료비도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등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의료행위들이 모두 다 실비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식대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택 항목에 나와 있는 보철 교정료와 재증명료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상률은 가입 시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2009년 7월 31일까지 판매되었던 1세대 실비에서는 입원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의료비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보험부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적게는 의료비의 10%, 많게는 30% 정도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대한 질병 혹은 고가 의료 행위로 인해서 수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이 본인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비보험에는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비보험으로 청구를 진행했는데 연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고가 의료 행위를 받아서 급여 의료비로 1,000만 원, 비급여 의료비로 2천만 원, 총 3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인 2, 3세대 실비라고 가정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3천만 원의 의료비 중에서 5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간 본인 부담금 200만 원 한도로 인해서 200만 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300만 원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본인 부담금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해보면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지 않는 경미한 질환이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비보험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므로
절대 보험을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의 주제인 실손의료비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보험 첫 번째는 암 진단비 외 다른 암 관련 특약들입니다. 저는 암보험 설계 시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딱 이 두 가지 특약을 제외하고 다른 특약들은 웬만하면 구성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암 관련 특약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 암 수술비는 일회성 지급인 진단비와는 달리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드시 수술을 시행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에 암세포가 여러 장기들로 전이가 된 상태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증세의 호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암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암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더라도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수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오히려 암 진단비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고액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식도, 췌장, 골, 뇌, 혈액 및 림프 이 5가지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이 고액암과 관련된 암들은 모두 다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암들이므로 해당 암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굳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사암 진단비를 일반암 진단비에 20%밖에 가입할 수 없다 보니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결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초기 갑상선암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기 갑상선암은 유도암과 여포암을 말하는데 암 통계에 따르면 유도암과 여포암은 갑상선암의 98%에 해당될 만큼 상당히 비중이 높은 암입니다. 이 말은 즉 갑상선암에 걸렸다고 해도 갑상선암 진단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특약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비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특약인데 저는 이 특약 역시도 필수로 구성해야 되는 특약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약이 가지는 3가지 단점 때문인데 첫 번째 단점은 대부분 갱신형이라는 점, 두 번째 단점은 특정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식약처에 허가된 항암제만을 보장해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암에서는 표적 항암 치료제가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이후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자 치료비, 중입자 치료비 등등의 특약들도 표적 항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갱신형이라는 점과 일부의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라 저는 결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독성 항암이나 표적 항암 혹은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을 모두 보장해주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다가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도 아주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단비가 부족할 경우에 보완용으로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영상에 암 진단비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같이 설계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소개해드려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보험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보험입니다. 앞서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하셨다시피 수술비용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대부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기준으로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 발생하지만 그 이전 실비들은 자기부담금이 더 낮습니다. 물론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용종 제거, 백내장, 치질, 충수염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들은 몇십만 원 정도로만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비 보험으로 몇백만 원 혹은 1천만 원 이상의 높은 보험금을 수령하면 중대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합병증이나 과다출혈 등의 위험이 젊을 때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술들은 아무리 명의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에게 수술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수술 이후에도 호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의 평안한 임종을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수술 행위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겠죠. 실비보험은 갱신형이니 수술비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말에 일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비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평생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각종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약제비 등을 모두 보장해주고 약정된 금액이 아닌 실제로 내가 지출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를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위의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 시에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나 간병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장금액과 보장범위의 밸런스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 정도는 추천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중요 진단비의 보장금액을 확 줄이면서까지 수술비를 과도하게 구성하는 설계 방식은 되도록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의 수술비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 놓았으니 시청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보험 세 번째는 과도한 상해 보험입니다. 상해와 관련된 특약에는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 특약만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애입니다. 상해 후유장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상성 뇌출혈이나 척수신경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받을 확률만을 따진다면 골절 진단비나 입원 일당 같은 특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골절 진단비는 보통 뼈에 금만 가도 지급이 되고 입원 일당은 하루만 입원해도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특약들은 보장 금액이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이 전혀 크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상해로 인한 수술비나 입원비 등을 모두 보장해주는 실비보험을 잘 들어 놓으셨다면 이 특약들을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은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나 허리가 크게 다쳐서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경우입니다. 가입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심각한 장애가 남았을 때 수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1억 원에 대한 보험료와 골절 진단비 50만 원, 상해 입원 일당 3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라면 이 특약들 중에서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골절 진단비나 상해 입원 일당 등의 특약들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상해 후유장애를 선택할 것입니다. 실제로도 제 보험에 다른 특약들은 거의 가입이 안 되어 있지만 상해 후유장애는 무려 5억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자주 보이는 작은 위험에 보험료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정말 큰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실비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과한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상해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보험 마지막 네 번째는 입원 일당 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입원 일당은 보험료 대비 효용성이 가장 떨어지는 특약 중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몇 개월씩 장기 입원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정말 흔하지 않고 입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에서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보험료가 저렴하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품 및 나이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질병 상해 입원 일당 2만원과 암 진단비 1천만 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입원 일당이 암 진단비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특약 중에서 어떤 특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가끔씩 입원을 할 때마다 2, 3만 원씩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중대질환 발병 시에 높은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치료비나 다른 경제적인 위기를 대비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출생 위험을 보장하는
태아보험이 아니고서는 이번 일당은 웬만하면 고상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렇게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무한정으로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특약들로 구성을 하면 되겠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을 것인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